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카를로스 대제 서유럽을 정복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카를로스 대제는 서기 800년부터 814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카를로스는 서부 유럽, 중부 유럽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프랑크 왕국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재임하는 동안 이탈리아를 정복하여 800년 12월 교황 네오 3세에게 동로마 황제와 데이비드는 서로마 황제직을 수여받았습니다. 황제가 되고서 교회를 통해 예술, 종교, 문화를 크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카를로스 왕조의 내성을 일으켰습니다. 카를로스 아버지 피편의 뒤를 이어 동생인 카를로몬과 함께 왕국을 통치하였으나 후에 사이가 나빠지면서 전쟁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동생 카를로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778년 이베리아 반도의 사라센을 격퇴하였으며 또한 롬바르드 왕국 사라센과의 장기 전쟁을 끝낸 후 유럽 동쪽에서는 특히 작센족을 원정하여 굴복시켰습니다. 훗날 오토 왕조의 출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카를로스는 프랑스, 독일에서 카를로인거 왕조를 창업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직위원 최초의 인물이자 로마 제국 이후 처음으로 대부분을 서유럽을 정복하여 정치적, 종교적으로 통일을 시킨 왕으로 유명합니다. 카를로인거 르네상스는 현재 유럽의 정체성에서 발표를 말했기 때문에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카를로스 기초 피프린 죽음을 기하러 아키텐에서 분위 독립을 시도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카를로스 기초 이들을 무지합에게 진압하여 버렸습니다. 그의 갈리리아와 히스파니아에서 발생한 각종 게르만족의 반란 역시 무지합에게 진압하였습니다. 40년에 걸친 제2기간 동안 사방을 점령하여 대통일 사업을 성취하였으며 772년 작센을 정벌한 뒤 804년까지 작센의 분위 독립을 진압하여 완전히 복속시켰습니다. 714년에는 교황청으로 북이탈리아 왕국을 멸망시켜 이를 합병하였습니다. 714년 사라센을 토부하여 버렸습니다. 아버지 피핀이 죽은 뒤 동생 카르로만과 카르로만 2세와 왕국을 분리하여 통치하였으나 770년 동생 역시 일찍 죽어 단일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동생 카르로만을 편을 든 랑고바르트 왕국의 왕 데리오스를 쳤고 이탈리아를 점령하여 버렸습니다. 점령한 이탈리아의 일부를 도망 교황청에 기증하였습니다. 772년 몇 차례의 원정을 감행하여 사천족을 제모하였으며 북이탈리아의 랑고바르트 왕국도 제모하여 버렸습니다. 또한 스페인 국경에 병력을 설치하고 바이에른과 카르텐을 평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르족, 벤드족을 정복하는 등 서유럽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카를로스는 로마로 가서 교황과 함께 774년 4월 부활절 축제에 참석하고 로마르드 왕국 명을 대부분 교황령으로 이양하겠다는 피핀 아버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내피는 교황령의 영토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로마 인근 지역을 제외한 로마르드 왕국에 대한 통치권을 자신이 차지하였습니다. 772년 카를로스는 이든 작신과 페스트 팔레 지방에 거주한 작센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774년에서 시선병은 다시 분이 독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카를로스는 775년부터 정복전쟁과 함께 삭시안정을 기독교로 개정시켜 프랑크 왕에게 자연스럽게 통합시킨 시도를 병행하였습니다. 각지를 정벌한 카를로스는 각 부족이 전통적으로 시행하던 부족 법전을 존중하되 이를 문서로 성문하여 각 부족의 독립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족공이나 전통적인 부족장들 대신 중앙에서 크라프, 순찰사 등의 관리를 파견 직할 통치를 하여 반란을 예방하였습니다. 지방 봉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세 여러 봉건국가가 발전케 하였습니다. 799년 5월 교황 레오 3세는 반대파들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카를로스 궁정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카를로스는 교황 레오 3세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호위 병력을 붙여서 이탈리아로 돌려보냈습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 로마 제국의 종주권은 동로마 제국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동로마 황제에게 간섭을 받고 있었고 로마 교황은 동로마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는데 그 적임자로서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를 선택하였습니다. 교황의 제의를 받았던 카를로스는 800년 11월 교황과 함께 로마로 가서 반대파를 제거하였습니다. 교황에게 황제의 예의를 영접을 받았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서 1년 성탄절 미사 때 로마인들이 새를 마른 황제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교황은 성유시를 접전하여 카를로스에게 왕노를 씌워주고 카를로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서로마 황제로 임명하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 초대 로마 황제 옥타비누스의 별칭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한 자라는 말입니다. 카를로스 대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자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서로마 제국의 부활이 선언되었으나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를 황제로 승인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나중에 812년 동로마 제국 황제인 미카엘 1세가 안가베를 카를로스를 황제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크인의 황제라 칭하여 로마 황제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프랑크 왕국은 형식적으로 동로마 제국의 독립국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800년경 카를로스는 자신이 있는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을 거의 차지하는 것과 동로마 제국을 황태의인 이레나가 다스리고 있다는 점이 그로 하여금 자신도 황제가 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카를로스는 로마를 통치했던 동로마 제국 황제로 사실상 최고의 로마 황제로서 인식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 자신이 지금 로마 황제라고 선언하였습니다. 794년 카를로스는 독일 북서부의 아헨 공성과 황실교회를 짓고 이곳을 사실상의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 제국의 위엄과 영광을 되살리고 유스티니아누스의 대제 때의 로마 제국의 번영을 부활시킬 것을 선언하고 고대 학의 부흥을 선언하였습니다. 카를로스는 다양한 민족과 부족의 전통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황제가 된 뒤 그의 전통적 권리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법령집법 여러 작은 부족들의 율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가장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시켜 모든 계층에 내려진 법령이라고 합니다. 카를로스 대제의 40년간 지세 기간 중 주변의 국가를 정복하여 거의 대부분의 게르만 민족과 노망족을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정교로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후대의 작가들에 의해 많은 낭만적인 작품과 무엇이 희극의 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을 형성하는 3대 문화의 요소인 고전 문화, 그리스도교, 게르만 민족 정신을 그가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후대의 유럽의 각 국가들은 카를로스에게 그 전통성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사후 프랑크 왕국은 3대 로타니아 1세 때에 이르러 사회계획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바이킹, 마자르드 등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 후 결국 제국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신성노마 제국의 오토 1세는 스스로 카를로스 대제의 계승자라고 자처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카를로스 대제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많은 부족을 통합하였고 신성노마 제국의 황제라는 것을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게 대하여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상 신성노마 제국 황제 카를로스 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여 봤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